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오랜만에 제가 방송을 이번에 짧게 좀 준비하게 되었네요. 8월달 이후로는 처음이고요. 조금 쉬어가는 틈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일들 좀 하고 개인적인 정리하다가 보니까 방송을 많이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학점 문제다 보다 이제 개인적으로 좀 바빴는데 조금 쉼의 시간을 갖다 보니 이렇게 촬영을 한 달 만에 하게 되었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리뷰 형식으로 말씀드릴 이론은요, 애착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뭐 심리학을 전공하지 아니하셨다 해도 또한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혹은 여러분들 주위에 이제 조카들을 보다 보면 이 애착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상관계 이론 하면서 이 애착 이론은 또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애착 이론의 모든 학자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다 살펴보기보다는 핵심적으로만 이 볼비의 애착 이론이 어떤 흐름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지 그 이제 골격 정도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비 같은 경우는요, 이 애착 이론이라는 것을 고안하기 이전에 그 르네 스피츠라는 학자가 그 보육원에 있는 이제 아이들, 전쟁통에 이제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의 그런 생태를 관찰하면서 어머니가 없는 아이들에게 오히려 이제 질병이 만연했던 그런 가설을 이제 접촉 위안의 욕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로렌츠의 이제 그 거위 실험, 거위들이 태어났을 때 처음에 이제 본 사람이 이제 비록 그것이 같은 거위 엄마가 아닌데도 쫓아가는 이른바 0세에서 1세 사이에 처음 본 사람의 그 모습이 각인돼가지고 쫓아가는 그런 두 가지 이제 기절을 통해 이 애착의 이론의 그런 부분을 이제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이제 그 접근은 로렌 스피츠의 접촉위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로렌츠의 그 각인 가설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제 그 행동이 변화한 부분들, 애착과 관련된 내용들, 인간이 정서적으로 다른 이의 품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아동기, 청소년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 볼비에게 영향을 주었고요. 볼비 같은 경우는요, 무엇보다도 이 애착이라는 것이 하나의 학문이라는 것이 혹은 정신분석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 행동학 관점에 그런 이제 객관적이고 보여지는 구체적인 행동을 이제 중요시 여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멜라인 클라인으로부터 이 볼비는요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클라인이라든가 당대의 이 대상관계 이론 학자들이 생각했던 이 볼비의 관점은 굉장히 사람이란 존재를 마치 동물적으로 이렇게 이제 대입시켜서 생각하는 이른바 좀 그 정신분석의 그 숭고한 그런 학문의 그런 가치를 폄하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은 이제 조금 비난을 받았다가 결국엔 이 존 볼비는 자기만의 고유적인 이제 애착 이론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착 이론의 주요 파트너로서는 이제 에인스워스와 메리 메인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에인스워스와는 낯선 상황 검사를 이제 한 것이었죠. 이 애착 이론을 만들기 위해 이제 실험 동료자를 찾는다는 그런 광고를 냈는데 그때 이제 심리학자였던 에인스워스가 함께 이제 동역자로서 이 볼비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낯선 상황 검사는 엄마하고 아이가 놀고 있는데 그때 엄마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돌아보는 그 아이의 반응을 유형화해가지고 엄마가 돌아왔을 때 아이가 다시 엄마하고 품에 안겨가지고 행복감을 느낀다든가 그리고 엄마가 잠시 떠났을 때 아이가 이제 그 떠남에 대한 후유증 없이 그 놀이에 집중할 수 있다면 안정애착으로 보았고요. 반면에 엄마가 떠났을 때 심하게 울고 놀이에 집중을 못하고 또한 엄마가 돌아왔을 때 다시 이제 엄마에게 굉장히 조금 엄마를 때린다든가 또한 엄마한테 가는 것을 이제 제외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좀 꺼려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불안정애착으로 분류를 했죠. 그런 후에 이제 볼비와 에인스워스 이후에 중요한 학자는요 메리 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성인 애착 면접 검사지를 만들었거든요. 즉 우리가 보았던 에인스워스와 볼비 같은 경우는 아동기 애착의 유형을 분류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는데 이 메리 맨 같은 경우에는 18세 혹은 20세 이후에 성인 애착용 면접 검사지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당신에게 떠오르는 어머니 이미지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머니와 관련된 그 중요한 이벤트를 중요한 사건을 기억해낼 수 있는지
아버지와 관련된 사건이라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내용, 기술한 내용을 성인 그 면접자들이 기술한 내용을 이제 그 분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분석한 내용의 그 논리적이라든가 그리고 일관성이 유용하게 전개되었을 때 그 사람은 자기 통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정애착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런 내용의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서 갖는 감정들이 비록 처음에는 양가 감정이 있었지만 이것을 이제 통합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이제 좀 순화적이고 조금 이제 통찰적으로 이제 회복된 감정을 갖고 있다면 안정애착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메리 메인에 이어서 최근에 이제 각광받는 이론은 이제 정신화의 피터 호나기의 이제 이론까지 이 애착 이론도 초기에 이제 볼비부터 메리 메인 그리고 이제 피터 호나기까지 이렇게 진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애착 이론의 리뷰 형식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촬영 때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